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미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 제가 쓴 두 번째 책이 이제 세상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책을 세상에 내놓는데 도움을 주신 출판사의 본부장님과 처음으로 이제 미팅을 가졌습니다. 책이 두 권이나 나오고 나서야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는 셈이었는데요.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격이 없는 깊은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이라서요. 앞으로 미존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는데, 그리고 또 새로운 책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요,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세 번째 책, 그리고 네 번째 책에 대한 계약까지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호텔을 그만뒀지만 당분간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채널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오늘 방송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분 좋은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께 하락장에서 많은 분들이 줍줍을 하셨을 텐데요. 그분들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S&P 500이 1.05%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우존스가 0.92%,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가장 좋았습니다. 1.25%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개별 종목을 보시면요, 대부분이 이제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여준 것은 NET, 클라우드 플레어고요. 클라우드 플레어가 무려 8.52%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뭐 최근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다고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이메일 쪽에 사이버 시큐리티 쪽도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U는 이제 유니티죠. 유니티 역시도 6.84% 올라갔는데, 유니티 대해서는요, 제가 기사 하나를 준비해 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코인베이스가 4.7%, 스퀘어가 4.3%, 엔비디아도 좋네요. 3.64%, 그리고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3.12%, ASML 역시도 2.8%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ASML에 관한 기사 역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고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 주식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제 상승장의 그 추세에 발맞추어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요.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과감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쿼터,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3개월 동안 S&P 500이 9%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시장 지수가 9%나 3개월 만에 오른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좀 당돌한 이러한 예측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골드만삭스에서 일하고 있는 Chief US Equity Strategist다. 따라서 미국 쪽에 그 주식을 담당하는 전략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비니까 이제 팀장이겠죠. 데이빗 코스틴이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요. 2월 엔드니까 앞으로 12월 31일까지 S&P 500이 4,700을 찍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 지금 지수에 비해서 9%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코스틴이라는 전문가는요, 그 월스트리트의 전문가 중에서도 굉장히 불리시한 긍정적인 전망을 잘 내놓는 이러한 전문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CNBC가 마켓 그 전략가들의 서베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예측치를 내놓은 전문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CNBC의 마켓 스트래티지스트 서베이 결과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말이 됐을 때 과연 S&P 500을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제 서베이를 각 그 기관의 대표 주자한테 물어본 거죠. 자, 참고로 지금 현재 S&P 500의 그 지수는요, 4,345입니다. 따라서 4,400이 되지 않잖아요. 자, 이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수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MO라는 그 투자 기관의 대표하는 스트래티지스트는 브라이언 벨스키입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모습을 나타내신 이런 전문가고요. 브라이언 벨스키에 따르면 2021년 S&P 500은 4,8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또 굉장한 수치를 지금 예상하는 거죠. 10% 이상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자, 오픈하이머가 4,700, 그리고 골드만삭스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4,700이죠. UBS는 4,650, CFRA는 4,640입니다. JP모간이 4,600, 뭐 크레딧
스위스가 4,600, 바클레이 역시 4,600, 웰스파고 4,500이고요. RBC,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가 4,500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4,250, 모간 스탠리가 4,000, CT가 4,000이고요. BTIG 4,000, 마지막으로 도이치뱅크 역시 3,950으로 굉장히 좀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한 4,500까지는 사실 지금 현재 지수에서 올라간다고 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 기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S&P 500의 예상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2021년 말이 됐을 때 EPS의 규모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예상치 곱하기 implied P라는 것은 이제 P 레이쇼가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예측치거든요. 그래서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미주은 채널에서 기업 분석 끝판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예상 주가를 2025년치를 한번 예상을 해보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방식을 멀티플 메서드라고 하는데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P 레이쇼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이 P 레이쇼는 2021년 12월 31일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P 레이쇼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P 레이쇼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30.04거든요. 따라서 이 수치는 어느 정도 만약에 EPS만 그 받침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는 이런 수치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폭락장이 갑자기 찾아와서 P 레이쇼가 확 줄어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 있는 전문가가 더 많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 기사에서는요,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2021년 4분기,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어떤 종목들이 이러한 상승세를 이끌게 될지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 따르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종의 스톡들, 일종의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퍼펙트 트랙을 보여준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모습,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해마다 그 마지막 쿼터가 되면, 4쿼터만 되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4쿼터만 되면 날아다니는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CNBC 프로에서는요, S&P 500 종목 중에, 따라서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500개의 우량 기업들 중에서요, 4쿼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만 추려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발굴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5년간,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쿼터에 수익률이 무조건 플러스만 보였던, 단 한 번도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보여준 적이 없는 이러한 종목들만 취합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 해서 보면은 한 6개 정도가 발굴이 된 것 같습니다. 이 6개 종목의 4쿼터 그 4분기의 수익률을 평균을 내보니까요, 최소 4.7%에서 9.8%에 이른다고 합니다. 단 3개월 동안 4.7에서 9.8이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종목의 리스트를 보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제가 엑셀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요, 티커 네임이 NRG고요. NRG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과거 5년 동안 4쿼터의 그 수익률이 계속해서 플러스를 보여줬고요. 평균적으로는 9.8%나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어느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목표 주가를 보니까 지금 주가와 15.4%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좋은 상승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가 잘 아는 종목이죠. AVGO. 브로드컴 역시 4쿼터, 지난 5년 동안 4, 4분기만 되면 평균적으로 9%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내놓은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차이는 17.50.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기업은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입니다.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의 티커는 IC이고요. 과거 5년 동안 4분기 평균 수익률은 4.7%, 그리고 목표 주가는 앞으로 한 20% 가까이 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기업은 홀로직이고요. 홀로직 같은 경우는 6.6% 정도 과거 5년 동안 4분기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자, 목표 주가는 지금 주가보다 21.4%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예상치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시보 글로벌 마켓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동안 4분기 수익률이 8.4%였고요. 아쉽게도 목표 주가는 지금 주가에서 오히려 빠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6번째 종목은 오토존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8.2% 정도 4분기에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차이는 약 10% 가까이 된다. 따라서 이렇게 6종목이요.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4분기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준 적이 없는 굉장히 좀 4분기에 강한 대표 주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미주음 방송에서는요,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 권영화 교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최고의 반도체 종목 3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때 권영화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세 번째 종목이 바로 ASML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 ASML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권영화 교수님 이외에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살펴보시면 헤지펀드들이 ASML 홀딩을 계속해서 사고 있다. 따라서 헤지펀드들도 지금 ASML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Number of Long Hedge Fund Positions, 그 헤지펀드가 그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롱이 있고 숏이 있거든요. 롱이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장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숏이라는 것은 이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단편적인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곳에 베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헤지펀드 중에서 롱에 투자하는 그 넘버가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9곳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넘버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ASML의 그 주식을 갖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가 총 44곳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넘버고요. 자, 그런데 이 넘버는 44곳이라는 것은 올타임 하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35곳에 불과했으니까 지금 9곳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헤지펀드가 이렇게 많이 투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ASML은 그렇게 헤지펀드한테 그 인기가 많은 종목이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9곳이나 빠른 추세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ASML은 여전히 30의 모스트 파퓰러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서 헤지펀드가 가장 사랑하는 30개의 종목에는 아직까지 포함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기사를 읽은 김에요. 다음에는 과연 헤지펀드들이 가장 좋아하는 30개의 종목은 어떠한 종목들이 지금 업데이트가 돼 있는지 이 순위 역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는요, 2021년 2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인기가 많은 헤지펀드들이 가장 많은 투자금을 투여하고 있는 이런 종목 30개를 우리가 리스트로 뽑아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30위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MU가 티커네임이고요. 자, 29위는 테르모 피셔 사이언티픽이고요. MTO가 티커네임이죠. 자, 28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BAC. 27위로 넘어갑니다. 존슨앤존슨 J&J죠. 26위는요, 트위터가 차지를 했습니다. TWTR이 티커네임이고요. 자, 25위는 어도비입니다. ADBE가 티커네임. 24위는 서비스나우입니다. NOW가 티커고요. 자, 23위는 웰스파고 앤 컴퍼니 WFC가 티커네임이죠. 22위는 스퀘어입니다. 스퀘어는 SQ. 자, 21위로 넘어갑니다. 트윌리오가 21위네요. TWLO가 티커네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20위권, 상당히 좀 헤지펀드가 아끼는 이런 종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20위를 차지한 종목은 부킹홀딩즈입니다. 자, 그런데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3곳의 헤지펀드가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3곳이 빠져나가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수는 100개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19위로 넘어갑니다. T-모바일이 등장을 하는데요. 1쿼터 말에는 98곳에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곳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2개의 헤지펀드가 늘어난 거죠. 따라서 좋은 추세에 있는 거고요. 18위를 차지한 종목은 C리미티드입니다. C리미티드는 1쿼터가 끝났을 때는 98곳인데 지금 104곳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단 한 분기 만에 6곳의 헤지펀드가 추가로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17위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죠. UNH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1분기 말에는 89곳에 불과했는데 지금 보니까 105곳의 헤지펀드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6곳이 추가로 지금 투자를 시작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할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16위입니다. JP 모간 같은 경우는 111곳에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3곳이 빠져나가서요. 지금은 108곳에 불과하다. 자, 15위입니다. 15위는 셀즈포스고요. 원래는 이제 91개의 헤지펀드가 투자를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그 숫자가 108개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 따라서 17곳이 추가로 지금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14위는 월트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좀 좋지 않네요. 왜냐면 1분기 말에는 총 134개나 되는 헤지펀드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제 와서 보니까 112개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기도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13위는 넷플릭스입니다. 110에서 113으로 올라갔고요. 자, 12위는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111에서 116으로 역시 5곳이 추가적으로 지금 투자를 시작했다. 긍정적이고요. 자, 11위입니다. 11위는 우버가 굉장히 순위가 좋네요. 우버 같은 경우는 1분기 말에는 130곳에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5곳이 추가로 이제 투자를 시작하면서 현재 우버를 소유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개수는 총 13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위권으로 들어갑니다. 제 10위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원래 127이었는데 138로 늘어났잖아요. 11곳이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퍼센티지 오브 헤지 펀드 위드 롱 포지션 전체 헤지 펀드 중에서 15.8%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애플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다음에는 9위입니다. 9위는 페이팔이고요. 투자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개수는 변화가 없이 143곳이고요. 현재 16.4%나 되는 헤지펀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 페이팔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8위는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1분기 말에는 135곳이었는데 11곳이 추가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면서 146개로 늘어났고요. 현재 전체 헤지펀드 중에서 16.7%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알리바바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7위는 알파벳인데요. 알파벳이 두 가지의 티커 중에서 이번에 7위에 랭크된 종목은 GOOG입니다. GOOG 같은 경우는 원래 159곳이었는데 4곳이 빠져나가서 지금 155로 줄어들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헤지펀드 중에서 GOOG를 들고 있는 헤지펀드는 17.8%에 이른다. 굉장히 좋은 수치죠. 자, 6위는 마스터카드입니다. 151에서 156으로 늘어났고요. 17.9%의 헤지펀드가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자, 5위는 비자카드입니다. 비자카드 같은 경우는 2곳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총 162곳이 투자하고 있는 이러한 인기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헤지펀드의 18.6%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영예의 4위는요. 알파벳이 다시 나옵니다. 이번에는 GOOGL이죠. 따라서 두 개의 티커를 합치면 굉장한 헤지펀드의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1위가 알파벳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뭐 하지만 두 개의 티커를 분리해서 지금 랭킹이 된 것 같고요. 현재 185에서 190곳으로 5곳이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전체 헤지펀드 중에서 GOOGL을 보유하고 있는 헤지펀드는 21.8%다. 엄청난 수치죠. 자, 다음은 3위입니다.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고요. 151에서 138로 다소 숫자가 줄어들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238곳에 헤지펀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27.3%의 헤지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자, 영예의 2위를 보겠습니다. 2위 같은 경우는요. 페이스북입니다. 총 257곳이 투자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266으로 늘어났잖아요. 따라서 한 분기 동안 9곳이 추가적으로 투자를 시작했고요. 현재 전체 헤지펀드 중에서 30%가 넘는 헤지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페이스북. 따라서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으로 지금 발돋움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헤지펀드가 2분기를 기준했을 때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영예 1위를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를 차지한 종목은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1분기 말에 봤을 때는 243곳의 헤지펀드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총 271로 늘어났습니다. 28곳인가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헤지펀드들이 아마존에 많이 몰려오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주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쪽에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전체 헤지펀드 중에서 무려 31%가 투자하고 있는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이 아마존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 투자하고 있는 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아마존에 대해서 긍정적인 예상을 해주고 있는 곳은요. 헤지펀드들 외에도 한 곳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JP 모간입니다.
JP 모간의 이번 기사에 따르면요, 아마존의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JP 모간의 애널리스트 이름은 더그 암모스입니다. 자, 이분이 reiterate 했다.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준 거죠. 오버웨이시니까 매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던져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최근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다. 쉬핑 인더스트리가 전반적으로 안 좋잖아요. 쉬핑이라는 것은 이제 배송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것처럼 뭐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 개솔린이 바닥나인 상태잖아요. 그 운전사들이 없어서 가스 스테이션으로 개솔린이 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산업 분야가 지금 쉬핑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은 아마존의 미래를 봤을 때는, 롱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아마존이 피해를 입겠지만 그 경쟁 기업들은 더더욱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JP 모간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좀 시그니피컨트한 세큘러 시프트가 우리가 예상이 된다. 세큘러는요, 시크니컬의 반대말입니다. 시크니컬은 뭐냐면 사이클이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경제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거를 우리가 시크니컬이라고 부르고요. 세큘러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쭉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시프트라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변화는 경기를 타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커머스 쪽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 코로나가 이커머스의 그 전향을 굉장히 좀 가속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점점 더 슈퍼마켓에 직접 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이러한 모습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아마존은 이러한 추세에 있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만한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강점이 하나 뭐 있냐면 굉장히 좋은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아끼지 않는 종목으로 유명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점진적인 그 시프트가 발생할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을 보내왔습니다. 슬럼프에 빠졌다는 거죠. 현재 7월달 그 어닝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무려 11%나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굉장히 좀 악재가 많이 겹쳤죠. 왜냐하면 쉬핑도 문제였지만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굉장히 좀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는 아마존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2020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커머스 산업이잖아요. 따라서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작년 대비 성장률이 조금밖에 나올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성장률이 뭐 40% 50%가 나오던 기업이 갑자기 10% 20%로 줄어들게 되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JP 모간에 따르면 앞으로 아마존은 계속해서 임프루먼트, 그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주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뭐 단편적인 예로 봤을 때 매출의 성장이요, 26% 정도를 우리가 3쿼터 그리고 4쿼터에 기대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year analyze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26%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대신 2년의 통합을 봤을 때 2019년에서 2020년까지 그리고 2021년까지 이렇게 2년간의 연간 성장률을 보면 26%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4,100을 주고 있고요. 4,100이라는 것은 현재 주가에서 28% 정도 올라갈 여력이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전망이 밝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호재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홀리데이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따라서 이커머스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연말 연시에 사람들의 지출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호재는 뭐냐면 내년 초에 되면요, 프라임의 그 멤버십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힘이 될 거고요. 만약에 프라임 멤버십의 가격을 올릴 수만 있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수익률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비용은 증가하지 않는데 프라임 가격만 올라가게 되면 매출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매출이 그대로 그 수익률로 떨어지면서 좋은 추세를 보여줄 수 있다. 참고로요,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의 수가 2억 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1달러를 올리면 2억 달러가 매출이 상승하고 수익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10달러의 그 멤버십 가격을 올릴 수만 있다면 20억 달러의 매출을 그리고 수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러한 면에 있어서 아마존의 향후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것이 JP 모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등장하는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은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뭐 얼마 전에 3분기에 그 차량 판매수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엿보이는 굉장히 좀 추세가 좋은 종목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요, 캐시 우드가 굉장히 재미있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트위터에 들어가서 직접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시 우드가 얘기하기를 오늘은 이제 10월 3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테슬라가 아나운스를 했다, 발표를 했다는 거죠. 3분기에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는지 발표를 했는데 총 24만 1,300대를 월드와이드 글로벌하게 판매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그런데 24만 1,300대는요.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무려 73% 정도 성장을 한 거고요. 그 전에 쿼터랑 비교를 해도 20%나 올라간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한 실적이 발표가 됐죠. 자, 그런데 meanwhile 그러는 동안에 GM은요. 33%나 오히려 그 수치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블레임을 하고 있다.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를 탓하고 있냐면요. 지금 미국 쪽에 세일이 줄어든 이유는 뭐냐면 칩 쇼티지 때문이다. 따라서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블레임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마지막 센텐스를 보시면요. what은 뭐냐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EV 전기차 같은 경우는 칩이 3배에서 5배 정도 내연 기관차보다 더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테슬라가 지금 작년 비교해서 73%나 판매 수가 늘었는데 반면에 반도체가 별로 없어도 만들 수 있는 GM이 이렇게 칩 쇼티지 때문에 판매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인기가 없어서 떨어진 건데 이러한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미중 패밀리 분들 중에서 GM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조금 쏙쓰린 이러한 내용이긴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서 이번 트윗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기사 역시도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테슬라의 그 주가 차트를 바라보면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다. 뭐 이러한 주장을 오픈하이머라는 투자 기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테슬라가 managed to shake off weakness다. 그 약한 그 약세장을 떨치고 지금 올라왔다는 거죠. 반면에 나머지 하이그로스 성장주라든지 테크 주식들은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기에서 지금 붕괴 일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지난 한 달 동안 7%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다.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QQQ를 보면 QQQ는 나스닥 100을 가지고 이제 구성하는 ETF잖아요. 이 QQQ는 지난 한 달 동안 6%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테크 주식들이 모여 있는 QQQ가 6% 떨어지는 동안에 지금 테슬라는 홀로 7%가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추세가 좋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좋은 추세는요. 오히려 강화되고 있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최근에 그 3분기에 얼마나 많은 딜리버리가 나타났는지를 보고를 했는데 그 마켓에서 기대하던 숫자보다 훨씬 좋은 숫자가 지난 주말에 보고가 되면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저녁이 되면 지금 컴퍼니의 애뉴얼 쉐어홀더 미팅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주들을 모아놓고 주주 미팅을 하는 게 내일인데 내일 또 좋은 호재가 하나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아리 월드라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이분은 오픈하이머에서 일하고 있는 테크니컬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차트 분석을 주로 하는 이러한 전문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분에 따르면 지금 테크니컬 셋업이 지금 주가 차트가 굉장히 좀 건설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가 불리시하다. 지금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레벨이 780을 찍고 있는데 이 780이 가장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레벨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80에서요. 2월 달에는 브레이크 다운 포인트가 됐다. 브레이크 다운이라는 것은 견디지 못하고 미끄러져서 내려갔던 그런 포인트를 얘기하고요. 반면에 4월 달에는 최고점을 찍었던 지점이 바로 이 780 부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밑으로 내려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바로 지금 2월 달이었는데 2월 달에는 여기 780 정도에서 견디지 못하고 추락을 해버렸죠. 그리고 반면에 4월 달에 보시면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780에서 막혀서 다시 하락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780을 뚫고
뚫고 위로 올라가겠냐면 상승장을 한 번 더 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차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뿐이고요. 자, 이렇게 780 부근에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에 와 있는데 이들 의견에 따르면요, 우리는 불리시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꺾어서 내려갈 가능성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근거를 두 개를 지금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하이어 로우즈의 트렌드가 좋다. 로우라는 것은요, 이제 그 저점을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지는 선의 그 추세를 쭉 보시면 저점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그러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200day average, 우리가 20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에 추세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바로 보라색을 보시면 200일 이동 이평선이 나오는데 이동 평균선의 모습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개의 선이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780에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뚫고 올라가서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차트상 분석을 봐서도 지금 테슬라는 굉장히 좋은 매수의 시점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행복한 소식 하나를 소중한 패밀리 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쓴 두 번째 책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책은요, 지난해 12월에 소개됐던 첫 번째 책,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의 실전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책 제목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으로 정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을 집필하면서요, 과연 어떠한 독자를 생각하면서 집필을 진행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주 위주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10개월간 100% 성장할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10년간 10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튼실한 기업을 찾아서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하고 싶은 모든 투자자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기업의 수치적 분석 그리고 스토리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보다 재미있고 확률 높은 투자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장기 투자의 본질을 이해하고요, 건강한 방식으로 은퇴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출간되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은요, 첫 번째 책에 비해서 오히려 더 감개가 좀 무량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좀 많은 에너지와 저의 가진 역량을 쏟아부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 430편이 넘는 비디오가 지금 미주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량의 비디오를 하나의 책으로 어떻게 하면 담아낼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통해서 탄생한 책이 이 2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집필 기간만 약 8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분량을 보시면요, 지금 47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1탄의 그 분량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분량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딱 사보시면 무슨 책이 이렇게 두껍나 그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굉장히 좀 욕심을 많이 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총 27개의 기업에 대한 상세한 분석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별책 부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출판사에서 2025년 예상 주가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좋아하실 만한 별책 부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업 분석에 그치지 않고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적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미주은의 잔소리가 첨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의 잔소리가 그리우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잔소리를 접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한 권의 소중한 책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분들께서 저와 함께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